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 소니의 A7C 단점만 모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니 A7C의 장점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장점으로는 IAF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동영상에서. 영상 촬영에서 IAF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이거 실사용을 해보시면 거의 하늘과 땅끝 같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앞에 마이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제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영상을 찍고 있고, 만약에 영상에서 IAF가 안 되면은 아마 초점이 이 마이크로 갔을 거예요. 왜냐? 저보다 더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니 A7C는 IAF가 되기 때문에 내 앞에 뭐가 있든, 심지어 내 손이 있어도 제 얼굴로, 제 눈으로 초점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게 물론 나를 찍을 때도, 본인을 찍을 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다른 사람을 찍어줄 때도 상당히 편해요. 영상에서 IAF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점으로는 뷰파인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뷰파인더가 없다는 거는 사진을 찍을 때는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찍으실 때는 이 뷰파인더가 없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짐벌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한데요. 지금 이렇게 짐벌이 있고 제가 이걸 설치를 해서 어떤 점에서 이 뷰파인더가 없으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우 앵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쪽에 뷰파인더가 있었다면은 짐벌을 이렇게 숙였을 때 이쪽에 걸렸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로우 앵글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짐벌을 더 좋고 큰 거를 사용하신다면은 뷰파인더가 있더라도 이런 앵글이 가능하지만 이 A7C는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짐벌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A7C의 뷰파인더가 없다는 게 진짜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장점, 이 뷰파인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콤팩트해요. 마치 그냥 언뜻 보면은 크롭바디, 알파 6400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지만 이 A7C는 크롭이 아니고 풀프레임 바디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약간 휴대성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똑같은 풀프레임 바디인데 이 A7C 바디의 무게는 509g,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찍고 있는 A7S3의 무게는 699g이에요. 거의 700g에 가깝죠. 이거는 500g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벌써 바디 무게에서만 200g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장점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짐벌을 운용하기에도 딱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스위블 액정입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소니가 전부 다 이제 스위블 액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이 A7C가 나올 당시에만 해도 소니는 이 스위블 액정이 거의 없었어요. 다 이 틸트, 이 위로 올리는 액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스위블 액정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소니도 요 스위블 액정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A7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틸트 액정이기 때문에 셀피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더군다나 M3 같은 경우에는 위에 뷰파인더까지 있어요. 저는 사실 틸트 액정을 더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제 스위블 액정을 쓰다 보니까 스위블 액정이 이제는 더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녹화 제한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좀 필요한데 A7 M3를 비교하자면 녹화 제한 시간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는 M3도 써봤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M3 같은 경우에는 녹화 제한 시간이 30분이 있었어요.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하다 보면은 이 녹화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데 녹화가 중단이 된 것도 모르고 계속 혼자 얘기하다 보면은 M3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녹화 안 되고 있었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A7C 같은 경우에는 그 30분이라는 녹화 제한 시간이 없는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단자 커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3랑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 M3 같은 경우에는 이 단자 옆쪽에 SD 카드 슬롯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단자라든지 마이크 단자, 충전 단자 이 닫고 여는 커버가 헐렁이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A7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헐렁이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딱딱 열리고 접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케이블 같은 것들을 연결하실 때 이 커버들이 헐렁이지 않기 때문에 촬영할 때 굉장히 편해요. 자, 마지막 7번째로는 이게 풀프레임 바디라는 거예요. 이미 A7C를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크롭 바디를 쓰다가 풀프레임으로 넘어갈 단계 또는 M3를 쓰시다가 기변할 단계 이 두 가지 상황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크롭 센서보다 저조도, 야간 환경에서 노이즈 억제력이 더 우수합니다. 왜냐? 센서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크롭 센서보다 풀프레임 센서이기 때문에 배경 흐림이라든지 보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롭 바디보다 훨씬 유리해요. 뭐 화질이 좋고 색감이 어떻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와닿는 그런 부분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 이 A7C에 대한 단점만 모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쪽에서 뜨는 카드 누르셔서 그것도 보시고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일단 두 가지 상황에서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크롭 바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풀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바디입니다. 그리고 내가 M3를 쓰고 있는데 영상 촬영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 뭐 앞에서 말했던 IF가 안 된다든지 30분 녹화 제한이 있다든지 그리고 수입을 액정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다면은 A7C로 넘어오실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에서 더 추천하는 바디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바로 A7 마크4예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보급형 풀프레임 바디죠. 그런데 그게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A7C를 입문용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히 A7C의 장점만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카메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